어떡해. 어. 어떡해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뭔가 팬미팅 같은 몰랐는데요. 오늘 영상자료원에서 준비한 이정재 특별전 영상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오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.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무슨 20주년 특별전 이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쑥스러워서 좀 안 하고 싶었어요, 솔직히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우성 씨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. 저랑 20주년 갔거든요. 소피 덕처리! 가지고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요즘 너무 촬영이 바빠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저기 영상자료 관계자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시느라고 아침부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고 못 날았어요. 4시!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깜짝이야. 그렇게 열의를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할 기회라는 게 그 사이 더 어떨다는 생각이 들었나요? 저 처음이에요. 네. 저희가 그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시는 시간이 한 40분여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좀 짧고 굵게 그리고 많은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. 사실 이 영상 자료에서 지금까지 어떤 한 감독이든 배우든 이런 그 특별전, 전작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특별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젊은 배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지금 글쎄 참 어색해요. 그래서 어떡해. 나 죽겠다. 내년 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. 사실 이 특별전의 타이틀이 그 영원한 젊은 남자 이정재 특별전인데요.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젊음이란 게 단순히 어떤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나 연기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 제임스 딘 같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젊음이라는 게 다 박제될 수 있었던 전설이 되었지만 이정재 씨 같은 계속 살아서 연기하는 그 젊음의 아이콘으로서 여전히 떠올리는 이정재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는 사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자 이정재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여전히 가장 어울리는 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오늘의 이 시간이 이정재 씨의 젊음의 비결을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시대계도 뭐 그랬지만 관상 이후에 이 반응들이 엄청 뜨겁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요즘? 맞아. 네, 저도 뭐 굉장히 아주 높은 호응도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놀랐습니다. 제가 읽었던 가장 재미있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돌계단을 런웨이로 만드는 그만큼 수양의
수양의 등장 자체는 아주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등장시킬지 그리고 어떤 모습과 어떤 얼굴로 등장할지에 대한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많지 않았을까. 그리고 영화에 거의 1시간 3분 정도 됐을 때 등장을 처음 하시잖아요. 예. 저도 그 시나리오를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 신세계 촬영할 때 부산으로 시나리오를 들고 오셨어요. 수양대군 역할인데 한번 좀 잘 읽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읽었어요. 근데 30페이지가 넘어가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금 화가 조금 나면서 감정이 좀 상하면서 그 송강호 선배가 한다라고는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 캐스팅을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30페이지가 보통 이제 한 1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 시나리오가. 근데 3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안 나오고 40 몇 페이지가 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. 아니 이거 뭐지 그러면서 48페이지 정도 딱 넘어가니까 이제 수영 때문에 이제 딱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 때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? 굉장히 궁금증을 이제 막 만들어놨잖아요. 그걸로 그래놓고서 딱 등장을 하는데 시나리오 단계에 있어서도 그 수양대군 등장씬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그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쭉 보는데 이제 역시 이제 수양대군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더 재밌어지고. 제일 세요.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있을 그런 어떤 캐릭터겠구나 싶어서 이제 하게 됐죠. 예전에 그 흑수선 함께 하셨던 백창호 감독님이 이정재라는 배우는 이태리 종마 같다라는 저는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분명히 종마는 검은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도 수양이 등장할 때 이 검은 털, 이비의 털 같은 이 검은 털의 그 느낌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정재 씨와 너무 어울렸고 수양과도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이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. 그 선택은 전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설정을 한 거였어요.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양 무기들과 수양과의 그 차별성을 더 계급적인 차별성을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터 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조금 더 털 같은 그런 재질의 옷을 한번 입히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의상팀이 굉장히 급박하게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게 꽤 잘 나왔어요. 네. 다 확인 하셨잖아요. 털 양이 좀 작았어요. 귀여워. 했는데 감독님이 털 양을 조금 더 부풀려서 좀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해서 그 털 양까지도 한재림 감독님이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오게 된 그런. 사실 관상에서 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었던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 그 왕권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그런 야수성하고 달리 김종서를 딱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표정이었거든요. 이게 만약에 조금 이게 캐릭터를 위한 캐릭터라면 아마도 수양의 평소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뭔가 이렇게 웃음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은 오히려 약간 두려움이 또 보이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었어요. 그 표정이 사실은 그 전에 캐릭터를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인간 수양이 확 보이는 순간이라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장면을 찍을 때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 같았어요. 수양에게 그 김종서라는 인물은 자기 이제 선대 할아버지, 아버지 때서부터 아주 충신이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혼자 생각의 느낌으로는 수양대군이 어렸을 때서부터 김종서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을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김종서는 저 수양은 기질과 행동과 말 뽐새와 뭐 저런 행동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어렸을 때서부터 구박 내지는 아주 뭐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들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모티브로 잘 삼으면은 내가 김종서하고 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
이렇게 이기고 싶어하는, 저 사람을 뛰어넘고 싶어하는, 혹은 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개우정난 마지막에 이제 김종서를 이제 죽이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는 그 마지막까지도 좀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좀 촬영을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.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웃고 끝내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아주 시니컬하게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한데, 그래도 이 내면은 굉장히 이 공포로부터 이 내가 지금 이제 반정을 일으키는 거가 끝나기는 했지만 그 끝났다라는 게 아주 확연하게 느끼는 거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게 이게 내가 진짜 해냈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. 근데 그때 바로 당시 때는 아마 느낌이 아직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약간은 조금 긴장을 더 많이 한 듯한 그런 표정이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관객들,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객들한테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관상을 보고 나서 사실 그 반 이후에나 등장하는 그 수양에 대한 이미지들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좀 진행을 하면 저야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. 사실 좀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보다는 이정재 씨가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작품들을 전작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특별전을 맞이해서 하는 그 관계까지 대하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질문 있으시면 좀 이어가면서 저도 사이사이에 제가 더 궁금한 것들을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들어주시면 아마 마이크가 나가요. 네, 앞에 한번 가시죠. 네. 저기. 준비해 오셨어요? 준비에다가. 네, 반갑습니다. 세계 일명 이자성 회장 현임 연예신과 박장 수양대부 등장시 연예신이 또 저기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. 그 이유 중에 저는 이정재 배우님 특유의 우아한 걸음걸이도 한번 해봤는데 그 도둑들 촬영 중에 최동 장관님께서 그 배우님 걸음걸이가 특유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멋있다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. 배우님도 그렇게 우아하다고 느끼시는지. 그레이스하다. 이렇게 저기 걸음걸이 따로 이렇게 준비하신 게 있는지 원래 신세계와 관상을 보면서 이정재님께서 저희에서 최고 나무주연상이라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플랜터 연애하는 춤처럼 이래 손처럼 일할 이정재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오셨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런웨이의 걸음걸이를 제가 사실 그 약간 그 아주 컴플렉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게 걷는 거예요. 사실 걷는 게 약간 띠뚱띠뚱하게.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근데 네? 보여주세요.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왜 걷는 게 좀 그러냐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걷는 게 왜 어떠냐라고 이제 제가 되질문을 하면은 걷는 게 약간 좀 띠뚱띠뚱하다고.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아유, 나 진짜. 저도 잘 모르겠다. 이제
골반이 틀어진 게 아니냐. 가서 검사 좀 한번 해봐라. 그런 소리도 진짜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신경을 좀 쓰고 걸으면요 고개가 또 안 움직여요. 그래서 그 걷는 장면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항상 신경이 쓰여요.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배창호 감독님께서 이제 이태리 종마 같다라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창호 감독님이 사실 걷는 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었어요. 걷는 게 왜 그러니? 근데 이제 뛸 때는 이제 띠뚱띠뚱거리지가 않고 뛰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다. 말처럼. 네, 그래서 감독님은 이 말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때 가장 멋있고 희열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뛸 때 약간 좀 그렇게 말처럼 이렇게 그것도 약간 껑충껑충 뛰어서 그런 이제 우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사실 그 걸음걸이에서 리듬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잠깐의 걸음걸이가 그냥 걸음이 아니라 하나의 또 드라마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워낙 뛰는 장면들은 뭐 태양 없다도 그렇고 그때 진짜 진짜 멋있었죠. 네. 지금도 멋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재 씨의 어떤 그 앞에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육체를 스크린에서 본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걸음걸음 하나뿐 아니라 우리에겐 그냥 시각적인 어떤 큰 즐거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. 그거 하나가 사실 우리가 귀로 듣는 라디오가 아닌 이상 영화를 보는 배우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네, 어머. 네. 네, 안녕하세요.